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에 걸려들지 않고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자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사용하여 해적들의 테러를 없애버림과 동시에 도주하는 해적들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유성화산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시전하는데 실패하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카이누만을 불 속에 가둬놓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주먹 기어코 죽음을 제차하는군 이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이스를 확실히 처리한 이후 나머지 해적을 쫓으리라 생각합니다. 킹은 마르코와의 대결 이후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당하는 약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자신들이 와노쿠니 여개인 사건 이후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고 현재 해군의 병기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 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킹은 곧바로 카이도우를 구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에게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카이도우는 조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정신을 잃으며 쓰러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킹은 카이도우에게 카이도우씨 정신 차려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카이도우를 깨우려 하였으나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은 약효가 워낙 강했기에 카이도우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킹은 어째서 자신만 의식을 차릴 수 있었는지 곰곰이 고민하였고 자신이 루나리아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에 저항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루나리아족은 신체 능력 하나만큼은 최고인 종족이며 온갖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종족이기에 약물에 대한 저항도 강한 종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조차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킹은 자신의 혈청을 카이도우에게 주입하였고 곧이어 잭과 킨에게도 혈청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잭과 킨은 정신력과 패기가 약했기에 루나리아족의 혈청을 주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가펑크의 약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정신력과 패기가 워낙 강한 인물이기에 킹의 혈청을 주입받은 이후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킹 지금 무슨 상황이냐 라고 물었고 킹은 와노쿠니에서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래 밀지모자에게 패배했었지 결국 네 녀석이 기다리던 조이보이가 나타났구나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킹 역시 웃으며 당신을 쓰러뜨린 남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은 말을 이어가며 임펠다운에 투옥당한 이후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여 저희의 인격을 통제한 이후 밀지모자 일당과의 전쟁에 우리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루나리아족이기에 약효를 이겨냈고 저희 혈청을 투여하니 카이도우 씨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잭과 키는 저희 혈청을 투여받은 이후에도 저 상태고요 라고 말하였고 카이도우는 대충 상황은 알겠군 해군 녀석들 감히 나를 꼭두각시로 사용하다니 라고 말하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어이 킹 쓰러진 링링에게도 너의 혈청을 투여해라 저 할망구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테야 라고 말했고 킹은 분부대로 라고 말한 이후 카이도우와 함께 빅맘에게 날아갑니다.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묶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바라보며 아카이누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 네 녀석만큼은 용서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며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에이스의 작전이었고 에이스는 흰수염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알았기에 흰수염을 죽이는데 이바지한 아카이누에게 악감정이 있긴 하였으나 만약 여기서 자신이 사망하거나 루피가 사망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하게 된다면 흰수염의 희생이 물거품이 됨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에이스는 흥분한 척하며 아카이누가 자신만을 노리게 한 이후 신흰수염 해적단을 포함한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탈출한 이후 자신도 함께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의 작전에 걸려들었고 에이스가 아버지의 원수를 두며 매우 흥분한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확실히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간 명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과거 정상결정과는 달리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였고 아카이누의 마그마조차 에이스의 불을 태우지 못합니다. 한편 루피는 아카이누와 대치 중인 에이스를 보며 무언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를 도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루피를 가로막으며 밀지모자 네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요이 아까 에이스가 나에게 잠시 아카이누를 묶어놓은 이후 곧바로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요이 라고 말하며 마르코는 이미 에이스의 작전을 알았기에 루피가 에이스를 도우러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믿었기에 더는 에이스를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전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에이스는 해적들이 무사히 해군 본부를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미기를 자처하며 아카이누와 대립하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모두 시간이 촉박했기에 두 캐릭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폭발시키며 치열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그대로 집어삼키려 하였으나 에이스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른 이후 염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대분화를 사용하여 공중에 떠있는 에이스를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냈고, 아카이누의 대분화는 공중에서 폭발하며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군본부 주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적과 해군들은 마치 세계의 종말을 보는 것 같잖아,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낸 이후 아카이누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에게 닿지 않는 공격을 적중하였고, 아카이누는 얼굴이 짓눌리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필살기인 패왕 천하 병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TG를 마무리 지었을 때 정도의 위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나 아카이누 역시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기에 만전 상태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충돌로 인하여 섬의 일부가 그대로 불타버렸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지친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적들이 거의 다 탈출해감을 파악했고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에이스는 처음부터 시간을 끌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파악하며 불주먹 가짜는 계략을 이라고 소리쳤고, 에이스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제2의 정상결전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해군과 해적 모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군을 지킨다는 목적도 있었으나 루피와 드래곤, 에이스 등이 세계 정부의 지원군에게 당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기에 자신이 직접 전쟁을 끝내며 이들을 대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오로성보다 먼저 해군본부에 도착하였고, 해군들은 거프의 군함이 나타나자 영웅 거프 중장님이다, 센고쿠 전 원수님도 계신다, 세계정부에서 말한 지원군이 저 두 분인가 라고 소리치며 거프와 센고쿠가 등장하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후 성가신적들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센고쿠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웅 거프는 차마 자신의 혈육을 공격할 수는 없을 텐데 저들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군함에서 뛰어내린 이후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라, 이 이상 전쟁이 지속되면 해군은 괴멸할 테지, 해적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해군은 미래를 지키는 집단이기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 역시 거프의 말에 거들며 은퇴한 노병 2명이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다오, 해군이 추적을 멈추면 해적들 또한 더 이상 응전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사카즈키 원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거프 중장과 센고쿠 전 원수님의 말 역시 일리가 있어 젠장 불주먹 녀석의 불기둥 때문에 사카즈키 원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라고 말하며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짓습니다. 거프와 센고쿠가 나타난 이후 해군의 추격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고, 해적들은 그 틈을 타 다시 선박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흰수염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 각 해적단의 산하해적단은 일제히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다행히 늦진 않은 모양이군, 이제 우리만 철수하면 돼요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바라봤고, 샹크스는 아직 섬에 남아있는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징베 만이 해군본부에 남아있었고, 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섬에서 탈출이 가능한 강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와 혈투를 치르고 있는 에이스에게 에이스 이제 우리만 남았다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집요하게 에이스를 쫓아왔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 해군을 배신한 녀석이 이곳에는 무슨 낯짝으로 왔나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아니 아카이누
아카이누라고 불러야 하나? 해군 아니 세계 정부는 정의가 아니라네. 자네도 분명 알고 있지 않나? 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웃으며 불주먹 루피를 항상 지켜줬다지. 자네는 나의 은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징베는 일제히 해역으로 향했고, 이들은 사보를 구출하는데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목적을 이루며 해군본부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하기까지 1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와의 대결 이후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목격했고, 해적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아카이누에게 다가와 사카즈키, 자네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무리하게 해적을 쫓게 되면 해군 역시 무사할 수는 없다네. 해군이 이곳에서 괴멸된다면 정의는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섰고, 센고쿠 역시 거프의 말이 맞다. 사카즈키, 해적들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입은 해군들을 치료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현재 세계 정부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는 상태, 신의 기사단을 포함한 사이퍼폴, 또한 추가적인 과학 병기가 오고 있어. 그리고 상층부의 영감들 또한 직접 행차할 예정이요. 그러니 해적을 추격하지 않을 이유 따윈 없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더 이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으며 직책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들 대부분이 선박에 탑승한 채로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오키지에게 쿠잔 얼려버려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본부 주변의 모든 해역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얼어버리며 선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스쿼드는 젠장 또 저 녀석이다 아오키지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얼음을 밟고 진격해라. 우선 목표는 선박을 박살내는 것. 전원 해적들을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르는 미치도록 끈질긴 녀석이군. 저 녀석의 광기는 나조차 질릴 정도라고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끈기는 조로조차 질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써니오에서 내린 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군 이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진격해오는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보의 탈환을 기점으로 1, 2차전을 나눴을 때 1차전에서 이미 쓰러진 이들은 대부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1차전에서 승리한 이들이 뒤섞여 2차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쿠로오마 중장을 필두로 한 해군들은 계속하여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파시피스타 해군 전원 해적 녀석들의 선박을 노려라. 도주할 수단을 차단하면 녀석들은 도관에 든 쥐신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는 일제히 선박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우전드 써니오를 막아선 이후 루피 선배의 배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듬직한 녀석이군, 빛을 졌다 라고 말한 이후 삼도류 도깨비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세대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소문 특제 식물탄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한 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하하 캡틴 우솝 등장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를 본 신흰수염 해적단과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은 우리도 질 수 없지 라고 소리치며 격렬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성가신 녀석들이군, 저 녀석들이 이번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우솝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우솝의 안면을 강타하려 하였고, 우솝은 차마 쿠로오마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뭐야 해군본부 중장? 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나타나 꽃꽃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나타나 제우스를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본부 소장 히나가 나타나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프린스 그리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마저 제압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곧바로 이들을 구해내려 하였으나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쌍디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아까의 빛이라고 검은 다리 라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젠장 여기서 대장이라니 내가 어서 가지 않으면 나미짱과 로빈짱이 위험한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군이 나타났고 야마토는 4명 8개를 사용하여 프린스 글스를 날려버렸고 벤베크맨이 나타나 히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커다일이 나타나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쿠로마를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지키고 싶은 건 확실히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코비와 스모커는 정신을 차렸고 코비는 루피는 역시 대단하네요. 저와 당신, 아카이누에 이어 대장들마저 이기다니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적에 대한 감상을 할 여유 따윈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체를 연기로 바꾼 이후 곧바로 루피를 추적하러 나섰고 코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에 부상자들을 수습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스모커는 빠른 속도로 전장에 복귀했고 해적들은 일제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스모커 중장이다, 밀짚 모자와 허각으로 겨뤘던 남자인데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스모커는 단 한 녀석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 수백 명을 붙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루피에게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나타나 자신의 주먹에 회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스모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해루석 지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대단한 부성의군 드래곤 로그타운에서부터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 항상 밀짚모자를 감싸는군 이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네, 자네도 언젠간 자식을 낳게 되면 이해할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네와 승부를 내고 싶다만 오늘은 날이 아닐세, 뭉게뭉게 열매는 하늘의 일부, 나와 자네는 상성상 내가 유리하지 라고 말한 이후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스모커를 멀리 날려버렸고 드래곤의 말대로 연기 역시 하늘과 기상의 일부였기에 드래곤의 능력에 저항하기 더욱 힘들었고 결국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자가 지쳐있기에 가능했다,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나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이스트블루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루피와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였기에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며 담배를 피며 패기 수련이 이래서 중요한 거군 이라고 말합니다. 킹이 루나리아족의 특성 덕분에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의 약효를 이겨내며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킹의 혈청을 먹고 카이도우마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의 혈청을 먹였고 빅맘마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에게 들은 정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빅맘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빅맘은 긴장이 풀리게 되며 급심한 공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식타마리를 앓고 있었기에 공복에 시달리자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로 식타마리인가 뭐 어차피 해군 녀석들을 모두 죽이려 했는데 링링이 난폭해져도 상관없지 라고 말한 이후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빅맘과 카이도우가 해군 본부에 나타나게 되며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치며 섬을 가라앉힐 지경으로 공격을 난사하였고 브랑류는 아카이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약물 따위로 저런 괴물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욕심인가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샹크스가 나타난 데에 이어 카이도우와 빅맘마저 인격을 되찾으며 크나큰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빅맘을 부활시킨 이후 쓰러진 티치를 바라봤고 예전에 흰수염 영감 쪽에 있던 녀석인가 라고 말했고 킹은 마샬 디 티치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와 빅맘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불과 어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루피가 시간여행을 하게 되며 티치가 사왕에 오르며 이름을 떨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은 티치를 잘 알지 못했으며 티치가 사왕급 실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킹에게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킹, 네 녀석의 혈청을 저 녀석에게 먹여봐라. 만약 정신을 차린다면 꽤나 쓸만한 녀석이겠지 라고 말하였고, 킹은 카이도우의 명령을 들으며 곧바로 티치에게 날아간 이후 자신의 혈청을 주입하였고, 이윽고 티치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를 보며 우로로로로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와 빅맘 거기다가 뭐냐고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이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전투에 돌입하며 운명이 된다면 살아남아봐라. 흰수염 영감과는 연이 있기에 네 녀석을 살려줬다 라고 말하며 티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한 이후 운명이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며 폰다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샹크스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샹크스는 티치 네 녀석의 운명도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보군. 하지만 로저 선장님, 아니 세계가 기다리는 인물은 네가 아니야. 만약 허튼 행동을 하려 한다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티치가 만약 루피를 방해하거나 세계의 운명을 거스르려 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티치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프로마 중장을 포함한 해군이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은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로는 저 녀석들 끝이 없는군. 도대체 파시피스타는 몇 구나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끝없이 나타나는 파시피스타를 보며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평할 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리라고 라고 말하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긴 하나 계속하여 해군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묶어놓는 데 성공한 에이스가 나타나며 얼음은 내가 녹여주마. 저는 배에 다시 탑승해라. 여기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세계정부의 원군이 도착하기 직전이다 라고 소리쳤고, 해적들은 곧바로 전투를 중단하며 배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군들은 놓칠 리가 없지 않냐 라고 소리치며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등장하여 어느정도 체력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해군들은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적왕 몽키디 루피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 대부분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해적들 대다수는 무사히 배에 탑승하며 마침내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들과 함께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날아와 4명 8개를 사용하여 루피를 가로막았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루피는 카이도우가 인격을 되찾으며 자신을 공격하자 카이도 인격을 되찾은 건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 밀짚모자 오랜만이군. 기어코 해적왕이 된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해낼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킹은 이를 보며 저것이 니카 루나리아족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실존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의 머리를 찍어버리려 했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 나를 막을 셈이냐? 해군까지 벅찬데 네 녀석까지 상대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조금은 불만인 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웃으며 그래 해군이 먼저지.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라 안심했다. 밀짚모자 내게 말했지. 네 녀석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그 어떠한 세상보다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어쩌면 해적들이 기다려왔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답지 않은 심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적의가 없음을 파악하며 기어 피프스를 해제하였고, 카이도우는 나는 흰수염 영감이나 로저처럼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나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길 원했던 원피스를 남긴 녀석의 운명을 이루는 초입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닐까 라고 물었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자신을 도우며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네가 꾸는 꿈의 끝을 남에게 묻지마. 너의 꿈의 끝은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군. 가라 밀짚모자. 이 녀석이 로저와 흰수염 영감이 기다리는 남자가 맞다면 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해군들을 막아주는 사이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써니호에 탑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벗어나려 합니다. 빅맘은 인격을 되찾은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가 헤블린 파이어를 사용하며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복수는 다음에 해라 빅맘 이라고 말했고, 빅맘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맘마 누군가 강력한 녀석들이 오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오로성이 해군본부에 오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어이 로저의 아들 밀짚모자가 원피스를 찾았다지 원피스는 진짜로 있었나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그래 하지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른다 오직 밀짚모자 일당만이 알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빅맘은 밀짚모자 녀석 비밀이 많은 남자군 형제에게조차 보물의 정체를 말하지 않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말을 이어가며 온 세계의 온갖 인종이 가족이 되어 같은 눈높이에서 식탁에 둘러앉는 것, 하지만 천룡인과 세계정부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계정부를 필연적으로 박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로저와 록스조차 이루지 못했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밀짚모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루피의 생각은 모르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것이지 라고 말했고, 빅맘은 그렇다면 우선 이곳에서 탈출해야겠군. 이곳은 나와 카이도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시간이 없었기에 빅맘 너의 꿈은 반드시 이뤄주지. 그것 하나만은 약속하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전성기 시절 로저를 보며 로저 네 놈을 떠오르게 하는군. 모든 해적이 꿈꿔왔던 순간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가 루피 측으로 돌아서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들 대다수는 안전하게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무언가 오고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날씨가 변하는 것을 보며 강력한 존재들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꺼내들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대편 해역에서 선박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선박은 이제껏 등장한 해군의 어떠한 군함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인수염 해적단의 산하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 혁명군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군함을 향하여 포격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탄이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스쿼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냐 저 알 수 없는 선박은 우리가 쏜 포탄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라고 말했고, 돈사이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라고 말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마법진과 같은 것이 5개가 생겨났고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며 밀짚모자 일당 측의 인물 대다수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폐양색 패기는 아닌데 어떻게 타인을 기절시킨 거지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가 아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자신들의 아군을 모조리 기절시켰다고 말하며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문양은 결국 나타났는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오로성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역시 해군에게는 무리였는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성은 마치 900년 전이 생각나는군. 우리가 모두 나섰던 전쟁은 그때밖에 없으니 라고 말했고, 피터성은 그때와 비하면 애송이들이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나름 황제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즐비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쓰레기 녀석들을 청소할 뿐이다. 긴장할 가치도 없는 녀석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쪽 아군들은 오로성의 패기와 기운에 압도되며 전원자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저 영감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는데 고작 느껴지는 아우라 때문에 좌절하다니 그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야 라고 말한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루피는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세턴성은 해방의 드럼인가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소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그저 체이고 체인 애송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이토록 위협하는 인자가 되었다니 그 점만큼은 칭찬해주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오로성들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였으나 오로성들은 일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튕겨져 날아가며 그대로 배에 떨어졌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심상치 않은 영감들이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 역시 검은 불꽃을 피우며 마지막 보스들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와 빅맘이 날아왔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하였고, 빅맘 역시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이 밀짚모자,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맡아주마. 네가 정말 세상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라면 나에게도 보여다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카이도우, 와노쿠니에서의 악행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선은 고맙다. 이 빚은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를 저으며 사우전드 소니오를 포함한 해적들의 배는 점점 해군본부에서 멀어져 갑니다. 레일리는 구사해적단과 함께 해군본부로 왔으나 굳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며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루피와 에이스가 큰 위기를 맞이했음을 확인했고, 레일리는 자신이 전쟁에 참전하여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이들을 무사히 해군본부에서 탈출시키려 합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이 오로성을 막아선 이후 카이도우는 곧바로 활용대고 모드를 사용하며 오로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카이도우가 오로성을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날리자 그 순간 피터성이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한 마리의 거대한 백호로 변신한 이후 카이도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처단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네 녀석은 백호인가? 나는 청룡이다. 네 녀석은 내가 맡으면 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성은 정색하며 운 좋게 환수종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신수의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애송이여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동방의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최상위 악마 열매의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말하며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한방 먹었구나 카이도우. 내 상대는 어떤 녀석이냐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성은 빅맘은 내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빅맘에게 접근하며 빅맘과 워큐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가 오로성 중 2명을 맡았음에도 여전히 3명의 오로성과 해군들이 남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해군을 완벽히 처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사람 일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처벌을 사용하며 도주하는 해적들을 모두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스가 소환해낸 거대한 손을 베어버렸고, 마스는 실버즈 레일리, 제자를 도우러 온 것이냐 라고 물으며 레일리에게 에이스를 구하러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웃으며 그렇다네. 그러니 이 선 넘지 않는 걸 추천하네. 내가 제자를 보기보다 많이 아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참격을 그으며 바다조차 완벽하게 베어버리며 무형의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스는 꽤나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군. 하지만 로저도 아닌 이 녀석의 수준으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였고, 레일리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레일리와 마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카이도우가 피터를, 빅맘이 워큐리를, 레일리가 마스를 맡았음에도 세턴과 나스주로를 포함한 해군들이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해적들은 여전히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일리 부선장님, 루피와 에이스를 위해 이곳에 온 건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세턴 혹은 나스주로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샹크스를 가로막으며 발도 잃은 네 녀석이 뭘 하겠다는 거지. 초대 귀철을 든 저 녀석,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녀석이다. 내 먹잇감 빼앗을 생각 따윈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검사인 자신이 나스주로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렇다면 내가 세턴을 맡겠네 라고 말하며 샹크스 역시 물러나려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드래곤이 세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쿠마가 샹크스에게 다가와 세턴과는 오랜 악연이 있다. 세턴은 구 혁명군 동군대장 진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 우리 혁명군의 적이다. 빨간머리, 마지막 부탁이 될 수도 있다네. 드래곤의 아들을 부탁한다. 친부보다 오랜 기간 루피를 봐온 이 녀석만이 루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네 라고 말하며 자신과 드래곤이 세턴을 맡을 테니 샹크스에게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턴을 향해 다가가며 고개를 돌아 루피를 바라보며 첫 만남인데 벌써 헤어지는 건가? 루피 정말 멋지게 자라주었구나. 너도 몽키 D 가문이라면 분명 도주할 생각 따윈 없겠지. 하지만 루피, 네가 이곳에서 죽게 된다면 혁명의 불꽃은 그대로 꺼지게 된다. 고대병기조차 다 모으지 못한 지금 우리로선 오로성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으며 만약 그 남자가 직접 행차한다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테지 라고 말하며 만에 하나 이무가 개입하게 되며 해군과의 대결 이후 지쳤으며 고대병기조차 없는 자신들은 필히 죽음을 맞이할 테니 조이보이의 재림인 루피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예상대로 루피는 모두와 함께 탈출하기 위하여 오로선과 대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의중을 알아차린 샹크스는 루피를 말리며 루피, 내가 어릴 때 한 말은 있지 않았나? 남자는 반드시 나서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고. 지금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두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다. 저들은 강한 자들이니 저들에게 뒤를 맡기며 훗날을 도모한다. 사보를 구출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는 이루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설득했고, 에이스 역시 아버지 역시 2년 전 분명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했었지. 루피, 신시대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고, 결국 루피는 드래곤, 쿠마, 미호크를 뒤로 한 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드래곤과 쿠마가 자신을 희생하며 오로선과 해군을 막아내기로 결정하였고, 드래곤은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혁명군의 수장, 아니 반영용 드래곤, 유능한 해군이 될 수 있었을 터 거프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세계 정부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부패하기 마련이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전투를 준비했고, 세턴 역시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한편 나스주로는 해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우전드 써니오와 모비딕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세계 최고의 참격을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참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실무회였던 시절 니놈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초대 귀처를 들고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 이 세상에 이토록 높은 수준의 검사가 있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눈 800년 전 그 사내와 비교하면 참새에 불과한 수준이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도신 류마를 말하는 건가? 미안하지만 도신조차 이제는 최강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건방진 애송이 같으니라고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초대 귀처를 뽑아들었고, 미호크 역시 흑도요루를 꺼내들며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각각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드래곤, 미호크를 막아서는 사이 쿠마는 홀로 엄청난 수의 해군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보내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마의 등 뒤에서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과 일부 혁명군, 일부 크로스길드가 나타났고, 스쿼드는 어이 폭군, 네 녀석만을 혼자 남겨둘 수는 없다. 아직 아버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들을 보며 어이 너희들 멋대로 뭐하는 짓이냐, 당장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라고 말하나, 디카르반 형제는 웃으며 신세계에 우리가 탈 배는 없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에이스, 네가 완벽히 탈출하기 위해선 폭군 한 명으로는 해군을 모두 막지 못해 라고 말했고, 내경 맥가이는 이곳은 우리에게 맡겨둬라. 해군을 모두 막아선 뒤 우리도 도주하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희생을 결정했는지 알았기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고 조용히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혁명군 역시 쿠마치, 설마 혼자 지니 대장의 복수를 하려 한 거야 라고 말했고, 쿠마는 너희들 이제 와서 돌아가라고 하진 않겠다. 전원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린드버그, 몰리, 카라스 등 출중한 능력을 지닌 혁명군의 대장들 역시 섬에 남아있었고, 쿠마는 이들을 보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길드 선원들은 미호크 대장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나? 버기 선장님은 대업을 이루실 분이니 탈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군을 모두 죽이지 못한다면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저 바보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호크, 드래곤, 레일리, 쿠마, 일부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 일부 크로스길드의 희생과 빅맘 카이도우의 도움 덕분에 밀지모자 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적들은 사보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며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무사히 사보를 탈환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고, 우섭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다신 오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보며 다행이야 사보, 하지만 아직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녀석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생각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걱정마, 드래곤과 쿠마씨가 있다면 저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혁명군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다가와 루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가장 강한 해적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야. 좋던 싫던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다 라고 말하면 루피가 해적왕이 되며 원피스를 찾은 이상 세계정보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를 알았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어리광을 부리지 않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동료, 친구, 형제들을 위해 세계정부를 부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루피를 보며 과거의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지 루피 아니 해적왕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수년 전에는 호기로운 꼬맹이에 불과했는데 이제 우리를 능가하는 강한 해적이 되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을 보며 흐뭇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2의 정상교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며 해군 역시 전원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해군 대장을 포함한 해군의 최고 전력들이 사실상 전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군의 전력이 해적 측을 압박하였고 해군들은 오로성이라는 지원군이 나타났기에 기세가 오르게 되며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은 힘을 합쳐 해군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쿼드는 나는 이곳을 나의 무덤으로 정했다 라고 소리치며 죽을 힘을 다해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내경 맥가이와 디카르만 형제 화이티베이 역시 최전방에서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은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질 셈이냐 그렇다면 버기님을 볼 명목이 없다고 라고 말하며 혈기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이후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인 캐버디와 모디가 나타났고 모디의 애완사자인 리치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치는 곧바로 포효를 하였고 해군들은 겁을 먹으며 거대 사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대버기님의 인정을 받은 우리는 고작 해군들에게 패배할 순 없지 전원 해군들을 쓸어버려라 라고 소리치며 해군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린드버그는 최전방은 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최대한 저들을 서포트한다. 한 놈도 죽게 내버려두지 말자고 라고 말하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전투를 하며 해군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쿠마가 중심이 되어 이들을 통솔하며 마지막 저항을 하여 해군들을 완벽하게 막아섰고 오로손과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레일리, 드래곤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만 버텨내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카이도우는 피터를 바라보며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인 오로성이 전투력마저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부디 기대 이상의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강자와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자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밀짚모자에게 원한이 있는 이 녀석이 밀짚모자를 돕기 위해 희생을 하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군 카이도우 라고 말하며 루피에 의하여 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된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과거 흰수염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록세적단에 막 입단했던 카이도우는 끊임없이 흰수염에게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흰수염은 강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의 송이 나 정도의 실력자는 지천에 널렸다. 로저, 록스, 거프, 센고쿠 모두 나와 대등한 강자들이지. 강함을 얻는 것보다는 얻게 된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녀석 꿈이 세계 최강의 생물이 목표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공허함은 여전할 테지. 그러나 그때라면 네 녀석이 강해지고자 하는 이유를 알게 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흰수염의 말대로 세계 최강의 생물이 된 이후 공허함을 느꼈으며 급기야 삶의 이유를 잃어가며 자살 시도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피터를 바라보며 내가 밀짚모자를 돕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 녀석이 해적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적이 해적왕을 숭배하는 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카이도우는 밀짚모자, 네 녀석이 록스, 로저, 흰수염 영감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전설 속의 전 사람의 말이다.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다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짜로 루피를 돕는 이유는 루피의 기적을 보며 자신이 동경했던 로저, 흰수염, 록스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카이도우는 피터와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자신의 몸에 두르며 활용대거 모드에 진입하였고, 피터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동방의 사신수라고 불리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 힘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 이는 온 역사를 뒤져봐도 나를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 카이도우 네 녀석 또한 마찬가지. 아직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의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천룡인답게 건방진 자식이군. 그런 소리는 나를 이기고 하는 게 좋을 테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피터를 향해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터 역시 곧바로 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거대한 백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백호로 변신하게 되자 지천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카이도우는 서늘한 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피터는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열매들을 각성하게 되면 사신수의 고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헌데 이 녀석은 청룡의 고유의 능력인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모양이군. 또한 능력 자체의 숙련도도 아직 부족하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렇다면 지금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이 백호의 고유 능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백호는 죽음을 관장하는 동물이며 사신수 중 가장 용맹하고 강인한 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는 카이도우가 청룡으로 변신한 것을 보며 과거에도 사신수의 힘을 다루는 녀석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주작, 현무의 힘을 다루던 그 녀석들조차 우리 세계 정부에게는 패배했지 라고 말하며 과거 세세 열매 모델 주작과 거북거북 열매 모델 현무의 능력을 먹은 어떠한 이들조차 세계 정부에게는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전혀 겁을 먹지 않으며 곧바로 피터를 향해 날아왔고, 피터 역시 카이도우를 향해 날아가며 전설 속의 백호와 청룡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전광판을 통하여 제2의 정상일전을 지켜본 이후 행콕과 함께 해군본부로 오며 밀즈모잘단과 신흰수염 해적단 등이 해군본부를 벗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나타나며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해적들이 해군본부를 빠져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레일리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오로성 마스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레일리를 보며 로즈 해적단이 해치된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평범한 여생을 보내며 한량과 같은 삶을 살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늘 결국 세계 정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건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우리가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한 이후 우리는 세계의 운명이 기다리는 이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시대를 나아가게 할 의무가 있다. 로저가 해군에 자수하여 공개 처형당하며 대해적 시대를 열었고 결국 신시대는 찾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세계 정부에 의하여 신시대가 나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에이스 녀석은 내 제자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행위 아닌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목숨을 걸어가며 루피와 에이스를 지켜내려 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 녀석이라면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세계 정부에 닿을 수 없는 걸 알 텐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조이보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무, 그 녀석 때문인가. 그 녀석은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고 말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마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그분의 존함을 입에 올리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능력을 사용하며 레일리에게 다가왔고, 레일리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며 로저를 떠올리며 로저, 어쩌면 오늘 자네를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다네. 머지않아 반드시 신시대가 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스주로는 밀즈모잘당을 포함한 해적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해적들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잠경을 날립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고 나스주로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 녀석은 남들과 교류하는 성격이 아닐 텐데 크로스 길드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이젠 타인을 위해 목숨마저 희생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확실히 예전의 나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버기를 우리의 선장으로 인정했다. 선장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 또한 롤루노와 조로는 나의 제자다. 스승된 입장으로서 제자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는 없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나스조로는 확실히 세상이 바뀌어가는군. 하지만 매의 눈, 이 녀석이 나를 막아선 이유는 롤루노와 조로와의 대결 이후 더 강해진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함이 아닌가. 검사라면 끝없는 물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자신을 막아선 이유는 버기와 조로를 위해서도 있겠으나 자신의 힘에
꿈의 끝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인 나스조로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틀린 말은 아니군 이라고 말한 뒤 흑도 요루를 꺼내들었고 나스조로 역시 초대기철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나스조로가 초대기철을 꺼내들자 나스조로에 의하여 희생된 영혼들이 절규하며 영혼의 울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미호크는 섬뜩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이 얼마나 많은 원원들이 희생되었는가 오로성 나스조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검사인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워큐리는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한 빅맘을 보며 빅맘 네 녀석이 밀짚모자의 송이를 도울 이유는 없을 텐데 오히려 그 녀석에게 원한이 있는 입장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맘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 네 녀석들 역시 적이다. 나의 오랜 꿈은 모든 종족이 한 식탁에서 같은 눈높이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있는 한 불가능하지. 하지만 밀짚모자의 송이는 다르다. 비록 한때 원피스를 두고 경쟁했던 적이지만 그 녀석의 가치관 또한 나와 같다고 종족의 다름 때문에 차별 따위 하지 않는 남자야. 밀짚모자와 세계정부를 부수게 된다면 나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를 돕는 이유는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코웃음을 치며 사왕이라는 작자가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는군. 네 녀석이 황제라고 불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학살한지 까먹었나. 이제 와서 가당치도 않는 명분으로 밀짚모자를 돕다니 정말로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해적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라고 말한 이후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으로 변신하였고 빅맘과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